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갑부인 마크 주커버그가요, 자신의 옷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 부자들의 옷장은 어떨까 하면서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의외로 똑같은 회색 티셔츠와 회색 후드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고 보면 스티브 잡스도 항상 비슷한 검정색 티셔츠에 또 청바지 차림이었죠. 자,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인간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쏟는 에너지를 줄이면요, 더 큰 결정을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결정이 작은 행복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전전긍긍하다가 큰 일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자, 생활을 좀 더 단순하게 또 사소한 일은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성공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과감하게 건너뛴다고 해도 이분의 이야기만큼은 집중을 해야겠죠? 자,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소한 결정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마크 주커버그나 뭐 스티브 잡스처럼 패션을 과감하게 포기한다. 이게 대표님은 좀 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또 즐거움이잖아요. 먹는 즐거움, 뭘 먹을까, 그렇죠. 이런 거, 뭘 네네. 입을까, 이것도 즐거움인데 혹시 성공의 에너지를 좀 생각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많이 웃으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판단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죠. 네. 그 외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머릿속에서. 네네.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잘라낸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말 굉장한 한 이슈가 있었죠.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빠뜨렸는데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그동안 나왔던 규제안을 좀 더 강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규제를 보면 좀 네.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개발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나오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특히나 아파트는 사고 팔지 마라 이렇게 아이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강한 어떤 이런 제도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서 물론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규제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더 추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당장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의 아파트 시장 자체가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 밖의 어떤 강한 정책이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라는 개념 자체로 보면 그 LTV, DTI, 은행권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주겠다.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좀 가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살 때 어떤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아파트를 사겠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실제로 소유라는 기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실제 소유를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주거로 사용을 하면서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기 지역을 또 선정을 했죠. 약 11개 지역, 강남 4구하고요. 강남 4구를 투기 지역으로 묶게 되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그 주변으로 좀 퍼질 수 있으니 그 주변 여건까지 좀 더 묶어야겠다 그래서 강동, 그 다음에 노원,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 외에도 이제 용산구, 성동구 일대가 이렇게 묶여버린 이런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세금 관계가 좀 두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건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협의체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이게 좀 면밀히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감이 없지 않은 네. 이런 상황이 좀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이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추후를 좀 지켜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다 네.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떨어져야 할 부분들을 오버해서 그 이상까지도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오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갈 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가구 1주택자의 목적이 아니라 3가구 다주택자들의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구조 네.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주자는 건데 실제로요. 우리나라는 87만 명이 지금 현재 600만 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가구 구성에 600만 호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 비율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로 보더라도 굉장한 양입니다. 근데 이 많은 양들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른다면 실제로 이 효과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의 영향도 받겠지만 1가구 2주택자들도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량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 1,000만 호, 1,200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장에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25개 자치구 서울에 있는 구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근간도 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길게 또 혹은 여기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질 때 너나 할 거 없이 동시에 이렇게 매물들을 쏟아놓게 되면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시기에는 좀 침착하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부동산은 허허실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좀 허허실실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동산에서 특히나 이 주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자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지금 현재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40, 50 혹은 60의 초기 60대 초반의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또 다른 병폐를 좀 낳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다른 병폐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도 적절히 좀 조율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해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성공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손자병법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지금 허시를 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번 타임에는 저희가 이제 손자병법의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군쟁으로 저희가 정해졌습니다. 군쟁. 그래서 군쟁이 네. 뭐냐면 군사 전력을 전장에 보낼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래서 각계 전투 형식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느냐, 네. 한데 이렇게 뭉쳐서 가느냐, 어허. 아니면 시간 타임을 주고 1군, 2군, 3군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좀 갖다 놓게 되면 지금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정책에 의해서 네. 지금 부동산 시장들이 갈불을 좀 잃었죠. 네. 혹은 갈 방향성을 지금 잃은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에 좀 맞아떨어지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파리 부동산 정책과 맞아 떨어지게 오늘 또 강의 주제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에 대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군쟁입니다. 이번 타임은 군쟁. 네. 실전 부동산 투자에는 순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파리의 정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요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하지 마라.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데 70%에서 50%에서 40%, 30%대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대출을 기존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자면 5억짜리였다면 2억 5천 나갈 수 있는 거를 한 2억 3, 4천, 2억 3, 4천에서 이제는 한 2억대 이하로 나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DTI 같은 경우는 총 소득이 2,200만 원 정도,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를 더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3천에서 많게는 한 5, 6천 정도는 돼야 기존에 대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출을 해줄 수 있겠다. 네. 기존과 똑같이 소득이 있다면 해줄 수 없다. 그다음에 실제로 분양권을 받으면 이렇게 사고 파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 혹은 1가구 2주택자들 개념으로 봤을 때 세금 정책에 의해서 양도세를 기존에 38% 정도 매기던 걸 좀 더 유동성 있게 이렇게 세금을 좀 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중과세를 좀 내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집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네. 복잡해지고 좀 난해한 상황이 왔죠. 그런데 이 정책을 좀 깊이 한번 지켜봐야 할 게 우리나라가 자유경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나 물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올라가 주지 않으면 그렇죠. 소유와 공급에 준해서도 그렇고 어떤 재화의 값어치 산정에서도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세금 정책을 보더라도 과거에 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세금이 잘 안 되고 실제로 실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데 실거래 기준에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팔 때에 양도세의 차익 부분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양도 금액
자체로 좀 바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 양도되는 금액대로 신고가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올라가고 또 실거래가 기준에 공시지가 산정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이 보유세라는 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 전 대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세금 변동 비율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세에 산정이 될 수 있는 기준가, 공시지가 자체가 10년 대비 지금 현재 기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공시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파이가 이만할 때 4분의 1 조각을 가져가는 개념이었다면 파이가 이만큼 더 커진 상태에서 4분의 1 조각이라면 그 파이가 커진 만큼의 네. 분량 자체는 많이 늘어났다, 부피가 많이 늘어났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금 정책도 실제로 아무 변화 없지만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경제 시장에서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의 규제 안으로 해서 보유세 장치 자체를 안 늘려도 시장 자체에 의해서 실거래가 자체가 커졌고요. 실거래가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의 부동산의 공시지가도 커졌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도 세금 자체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더 늘리는 이런 구조는 좀 어렵다.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 실제로 다주택자들만이 어떤 세금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실제로 한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담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두 채 정도를 더 보유하신 분들까지도 어떤 세금에 대한 압박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 또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또 나오는 구조,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규제가 놓여지는 것도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개인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타이밍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책 규제로 보면요. 양도했을 때에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취득했을 때나 가지고 있을 때 기준에 대한 세금 정책은 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렇게 거래된 내용들, 또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 정책은 꾸준히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혹은 다음 정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정책 기조를,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인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이루어지는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그 타이밍에 부동산을 이렇게 팔다든가 산다든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궁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로 시장을 이렇게 내놔 버린다든가 혹은 꼭 사야 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곧 시집장가 가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전세나 혹은 월세 시장에서 있는 것보다도 실소유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자산 증식이나 행복도 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손자병법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좀 순간 판단을 좀 잘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군쟁이라는 이 손자병법은 군사 전력을 상대방의 진영의 허와 실을 봐서 네. 어떻게 이동시키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를 이 타임 밸류를 좀 봤을 때요. 앞으로 짧으면 2, 3년, 길면
5, 6년, 7년 정도를 봐서 이 부동산 시장을 그 시간까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가는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봤을 때 군쟁, 그래서 시간 타임을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부동산 정법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송병현의 부동산 손자병법은요, 제7편 군쟁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파리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순간 판단이 중요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네.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군쟁, 각계전투 형식이 아니라 한 번에 군중을 확 한 번에 움직이는 이런 군행은 네. 좀 맞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 판단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었죠? 저희가 내일 수원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 반부터요. 4시까지 하고 밸류 하이엔드라는 데서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변동사항 없이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밸류 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고양시 원흥동 LH 2단지 112제곱미터를 차익 투자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임대 중인데 지축력 분양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괜찮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차익 투자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거세요? 네, 언제 타이밍, 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지금 이쪽을 보시면 네. LH뿐만이 아니고요. 이쪽 일대가 지금 다 개발입니다. 은평구의 은평 뉴타운, 지축, 네. 삼송, 원흥, 그다음에 이 뒤에도 원당 화정 일대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지역으로는 GTS가 들어가면서요. 그다음에 화전 신사 구간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실 것 같고요. 아까 어느 수색이라고 하셨나요? 지축력. 지축력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더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팔고 가는 게 낫겠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파리 정책에 의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불리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이런 타이밍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강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팔고 가는 거는 오히려 또 기회비용 발생이 너무 많이 되죠. 팔면서 부동산 복비에 또 양도세에 새로 사면서 부동산 복비에 취득세에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움직이는 이동 비용에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더 갖고 가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고요. 기존 것 자체에도 호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쪽으로 생각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보유를 하셔라
하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 결과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지금 타이밍의 매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또 강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니 뭐 규제를 떠나서 굳이 지금 앞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화정, 지축 근방으로 해서 지금 구파발 은평구까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화정을 팔고 지축을 가나 지축 걸 하나 더 사나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팔고 간 때는 기회변경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를 들자면 지축에 있는 걸 원흥으로나 원흥에서 지축을 하나 그 구간 자체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팔고 뭐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 사이에도 또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원흥 쪽에 있는 거를 더 보유하면서 하나를 더 사는 타이밍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네, 네. 의해서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지금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굳이 하나를 더 사가지고 늘리는 건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원흥 거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 또 여러 가지 효과, 지역 개발 요건 또 교통 편의성 이런 요건들을 보면서 집가 상승 요인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메이저타운 프로지오 아파트 102제곱미터를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2019년 6월 입주 예정인데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아, 직장이 다 서울이어가지고, 아, 예, 출퇴근이 또 이제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4호선 이런 게 겹치는 곳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이제 사는 거는 전세로 뭐 따로 서울 쪽에 살다가 그쪽에 뭐 이제 저 가격 상승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보유했다가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은 네.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뭐 빨리 처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네, 이래저래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지금 이쪽에 지금 초지동 메이저타운 같은 경우는요. 네네. 지금 현재 파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 여기는 곧 있으면요. 소사 원시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상태도 보이지만 교통편도 굉장히 강하지만 길 건너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대지, 땅의 비율로 치면 굉장한 넓은 땅을 지금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공업지 형태 안에 공업지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잘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산 쪽으로는 제2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외에 지금 있는 사람들 플러스 제2 외국인 플러스 그다음에 월급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잘 발달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무엇보다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사 원시선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쭉 갖고 가시면서 이렇게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꼭 갖고 가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보유를 하셔라라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은 하나 더 여쭤봐도 네, 돼요? 네, 그럼요. 뭐 그럼 비슷한 가격대에 서울 쪽에 뭐 투자,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할 만한 데가 뭐 있을까요? 비슷한 가격대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 선에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면 비슷한 가격대가 없죠. 보통 평균 2,5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대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 가까이의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똑같은 형태의
그런 구조는 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25개 구가 지금 현재는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투기 과열 지구나 혹은 투기 지역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출처,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사느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계획이 되느냐, 실제로 거주 목적이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또 보고가 돼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과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좀 똑같은 물건을 찾기도 힘들고 이런 물건들을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도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정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지나고 아파트 시장, 특히나 주거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 시점이 좀 올 타이밍이 곧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 네네. 결혼하시니까 결혼한 이후에 또 일이 더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성현면 왕정리 719번지 이안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에 거주 중이신 거세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없죠? 지금 거기가 이제 그 신도시로 저기가 돼가지고요. 네네네. 6,300세대가 이제 신도시로 이제 구성이 돼서 18년도면 거의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테크노밸리 단지거든요. 서산.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세대 기준으로 보면 한 3,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네. 주변에 지금 공업지 형태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홀로 아파트 개념, 아이고. 이런 네. 개념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게 좀 궁금하실 거고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는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입주까지 완공까지 벌써 2018년, 2020년까지 봐야 되는 이런 시간 플레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품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없다. 단기는 그래서 아니다. 중장기전 시장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소유라는 개념으로 좀 거치셨기 때문에 아까 제 군쟁이라고 그랬죠. 군쟁에서도 좀 시간 타임을 갖고 군을 이동시킴에 있어서 시간 타임을 두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처럼 이거는 좀 장기전을 가지고 좀 갖고 가야 할 물건이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호가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 상품은 절대 아니다. 만약에 단기로 생각하셨다면 지금 현재 팔 타이밍도 아니고 가지고 계셔야 할 타이밍이고요. 만약에 판다고 하면 내년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좀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 바라보면 네. 그래도 저기 그 뭐 손해는 안 보죠? 어떤가요? 여기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지금 일반 산업단지하고요, 서산시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 멀고요, 바로 옆쪽으로도 지금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주거지 형태를 많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수요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단점이라 하면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네. 주거지 형태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학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문화시설들, 서비스 시설들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형태가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밑에 있는 서산시에서 출퇴근을 당분간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있는지가요, 서산하고 서산 일반 산업단지 중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갖춰지면 2018년, 2019년 정도 가면 주거지 형태가 잘 갖춰지는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주거지 형태가 갖춰지면서 상업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들 그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쫙 갖춰져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아파트의 형성 시장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만 보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다행이네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거 형성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쪽에 아파트 이외에 상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앞으로? 상가 시장은요, 아파트 시장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형성 시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히도 아파트 형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파트 형태가 지금 갖춰지려면 앞으로 2, 3년 더 있어야 되고요. 네. 아파트 주거지 형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상업지 상권 형성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시에 사람들이 동시에 분양 끝났어요. 입주하세요. 확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간이 좀 주어지고요. 그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상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이 아파트 형태는 앞으로 한 3년, 길면 한 5년만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강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강한 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상권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고 투자하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분양 시장보다도 입주 시장이 아닌 그 다음 상권 형성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전문가와 얼굴을 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송병현 대표님의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밸류 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1번지 992제곱미터를 2013년에 3.3제곱미터당 25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중인데 2020년 등기 예정입니다. 최근 환매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약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자, 앞으로의 전망 계속 보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지금 현재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 앞으로 크고 비바람을 좀 견디고 그다음에 강한 햇볕을 받아서 빨갛게 익으면 굉장히 맛있는 사과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땅입니다. 야. 지금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네. 안쪽으로는 지금 시화공단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그 뒤로는 안산 단원이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고 그 옆으로는 100곳, 또 송산 그린시티 1지구, 그다음에 이어서 송산 그린시티 2지구가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과가 익기 한참 전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장기전. 그래서 5년에서 약 앞으로 7년 정도만 보면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환매 방식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상업지가 될지 주거지가 될지 이제 위치를 좀 더 나중에 봐야겠지만 주거지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 구조로 봤을 때도 지금 생각했던 금액에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우와. 물론 그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겠지만요. 어느 타이밍이냐가 문제겠지만 네. 굉장한 메리트 있는 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쪽으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야. 행복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네, 갖고 가시는 수고하세요. 쪽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오늘 질문 다 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지인한테 소개할 때는 뭐 송산 그린시티하고 대송단지 막 들은다고 했는데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오. 지금 호재들에 이렇게 보실 관해. 것 같아요.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 요인은 자연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룡 발자국이나 또 많은 녹지 공간과 함께 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상태의 뻘, 여기 사실은 매립지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막혔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허가 부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사업 타당성 부분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건폐율 용적률, 인허가 부분이 다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개발을 했을 경우에 분양성도 또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주변에 이렇게 실거주와 함께 상권 형성을 이뤄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앞쪽으로 봤을 때 반월 특수공단이나 안선 단원 그다음에 백옷 밑으로 봤을 때는 또 송산 일지구 그 안쪽으로도 봤을 때 송도 네. 그 주변들이 전부 다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주변들 개발 자체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끝나기 이전에 이 사업 자체에 윤곽이 잡힙니다. 윤곽이 잡힌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땅값 상승 요인분을 반영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을 기준으로 잡자면 앞으로 8년 정도 남았죠. 8년 기준으로 잡자면 그 안에 2, 3년 전에 윤곽이 잡힐 거고요. 그 윤곽이 잡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의 땅값 상승은 또 2, 3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앞 기준으로 약 짧으면 한 5년, 길면 한 7년 정도만 있으면 땅값 반등 요인이 즉 사과가 빨갛게 잘 익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창동 주공 1단지 73제곱미터 그리고 3단지 79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한 달 전 구매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한 달 전에 구입하셨네요. 얼마 안 되셨는데.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예, 네,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한 달 전에 그냥 두 채를 한 번에 이렇게 하셨네요. 네. 가격이 제일 좋을 때 지금 사셨어요. 예, 파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네. 잘 팔았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정받을 타이밍에 사셨다. 그래서 구매 타이밍으로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 이 자체를 봤을 때요. 지금 네? 창동 자체가요. 예, 예, 쌍문역하고 창동역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노후도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90년대 거요. 네? 90년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파리 정책에 의해서 일가구 다주택자 요건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네. 지금 노원구 자체가 지금 투기 과열 지역 플러스 투기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상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지금 현재는 아이고.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잘 사셨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잘못 샀다고요? 잘 사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타이밍으로는 잠깐 안 맞았지만 앞으로 한 4, 5년만 더 갖고 가시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지금 바로 위쪽으로는 상업지 형태가 굉장히 크게 들어서고요. 위쪽이나 옆쪽으로도 지금
실제로 월세나 전세 시장의 소유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강 건너편으로 동부간선도로가 곧 지하화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도 굉장히 좋아지고 주변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실제로 상업지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전월세 시장에 호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요건상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겠지만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그래서 갖고 가셔라. 그리고 약간의 타이밍 조정.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한 짧으면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사는 것도 괜찮았는데 지금 사장님은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은 그 전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제 기준을 잡으면 고무줄이 짱짱하게 당겨져 있을 때 샀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사도 괜찮아요. 한두 달 있다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익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지 자체로도 이 지역에 베드타운 개념에서 상업지 개념이 조금씩 더 추가되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서울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저평가됐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평가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걸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갖고만 가져가시면 앞으로 3년에서 5년만 더 갖고 가시면 굉장히 어떤 재산 증식의 플러스 요인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한두 달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한 채 사도 괜찮은가요? 아이고, 1인 3주택? 지금 이제 4주택?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의 아파트를 더 사는 거. 참고로 아파트 한 채보다는 10채가 더 부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조금 벗어나서 다음 타이밍에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말고도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고민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송병현 대표님의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원밸류 하이엔드 6층 연회장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손자병법 제7편이죠. 군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정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당부의 한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상대방들의 어떤 동태를 좀 보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바뀌는 여러 가지 요구 요인들을 보고 그다음에 군영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간 타임을 주느냐, 각계 전투를 하느냐, 아니면 한 방에 이렇게 옮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후를 좀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아닌 보유하면서 좀 관망세를 좀 지켜보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성공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